남중국해의 최남단 남사군도. 열대의 바다 위에 떠오른 100여 개의 섬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해저에 잠든 석유 자원을 노리는 주변국들의 섬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산호초로 된 섬들이 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이 종식되고 양대국이 이 지역에서 철수한 가운데 남사군도를 둘러싼 싸움은 한층 더 긴박해지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 그러나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6개 주변국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방대한 석유 자원이 잠든 남사군도. 경제 발전이 지상 명제인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생존 공간이다. 게다가 이 섬들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교통로의 한복판에 위치한다. 매일 200여 척 이상의 선박들이 이 해역을 통과하고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콸콸 쏟아지는 원유가 운반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운 항로 중의 하나다. 자원의 보고이자 바다의 교통로 남사군도. 그러나 새로운 안전보장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영유권 분쟁이 계속된다면 남사군도는 결국 아시아 전체를 끌어들이는 분쟁의 바다가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 92년 2월 필리핀 정부는 몇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원통형으로 된 몇 개의 가 건물들과 군함이 포착됐다. 이 몇 장의 사진들은 남사군도 분쟁의 새로운 장이 열림을 알리는 것이었다. 문제의 암초는 필리핀 팔라완 섬으로부터 약 233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던 곳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군사적으로 점령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사진을 공개한 직후 서방 기자들에게 현장을 공개했다. 기자들을 태운 휴이 헬기가 그곳에 도착하자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진이 처음 공개됐을 때 중국은 이곳을 자국 어부들을 위한 피난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단을 태운 헬기가 가 건물 위를 날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천으로 덮인 포 발사 장치와 옥상에 설치된 위성 교신용 파라볼라 안테나였다. 그리고 지붕 위에 비디오를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몇몇 중국인들도 보였다. 중국은 이 시설물들을 자국 어부들을 위한 피난처라고 주장했지만 군사기지임이 분명했다. 기자단을 태운 함정과 이를 호위하는 함정이 가까이 접근하자 어디선가 갑자기 중국 선박 한 척이 나타났다. 뱃머리에 중국 민간어업위원회라고 적혀있는 이 배는 기자단을 태운 함정이 가 건물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두 척의 중국 군함도 보였다. That is supposed to be a Chinese frigate. Yeah. Chinese frigate. Yeah, but they're about 15 miles from us.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군이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기는 처음이었다. 순간 해역 일대는 긴장에 휩싸였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양측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몇 시간이나 계속됐다. 무력 충돌을 각오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현장 접근은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기자단을 태운 함정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필리핀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라모스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법에 위배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시설물들을 즉시 철거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그리고 문제 현장에 공중 감시를 위한 정찰기를 급파했다.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는 다른 섬들의 지원 부대도 파병했다. 필리핀은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 62명을 억류했다. 이들의 제목은 다이너마이트 등과 같은 불법 폭발물 소지, 불법어로 활동, 불법 영해 침범,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바다 거북을 잡은 혐의였다. 또한 필리핀은 해병 특수부대를 동원해 문제의 암초 주변에 중국이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을 철거했다. 그러나 필리핀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이것이 전부였다. 정작 문제가 됐던 가건물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필리핀이 취할 수 있었던 조치는 외교적 항의와 몇 개의 표지판 철거가 전부였던 것이다. 군사적으로 열세인 필리핀이 무력 충돌까지 각오하면서 중국에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문제의 암초는 중국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 사건은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이 얼마나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국 남쪽, 남중국 해에는 4개의 대형 군도가 있다. 동사, 서사, 중사, 남사 군도가 그것이다. 이 중 남사 군도는 가장 넓은 해역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넓이가 73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남사군도의 광활한 해역에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다. 대부분의 섬들은 산호초로 돼 있고 밀물되면 수면에 잠기고 물이 빠질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부터 이 해역 일대는 해양 생물이 풍부해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각국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새들에게 이곳은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다. 어부들이 구아노라고 하는 비료용 새 분뇨 채취를 위해 가끔씩 들를 뿐 주인 없이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지금 이곳은 새롭게 주목받는 땅이 되고 있다. 남사군도의 해역이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수면 위에 돌출된 모든 섬들의 총 면적은 2.1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 물 위에 나와 있는 섬들은 모두 점령된 상태다. 현재 남사군도에 있는 섬들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는 5개국, 베트남이 가장 많은 25개, 필리핀이 9개, 말레이시아가 3개, 대만이 1개, 중국이 8개를 점령하고 있다. 중국은 1988년 남사군도에 최초로 진출했다. 중국이 진출할 당시 사람이 살만한 섬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모두 점령한 뒤라 우선 작은 암초를 확보한 후 본토로부터 대량의 돌과 시멘트를 날라와 대대적인 섬 확장 공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점령 당시 작은 바위 조각에 불과했던 이곳은 완전한 기지로 탈바꿈했다. 현재 중국은 이곳을 기상관축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4,0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헬기 착륙장,
그리고 본토와 직접 교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이 섬을 남사군도 진출 거점으로 삼고 있다. 베트남은 분쟁국들 중 가장 많은 숫자인 25개의 섬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이 섬들에 자국 어부들을 위한 어업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베트남은 남사군도 전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 근거로 자국 어부들이 이 일대에서 줄곧 어업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은 남사군도 전체를 스롱사라 부르고 관할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3개의 섬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섬에는 대형 활주로가 깔려 있고 호텔 한 곳이 이미 문을 열고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를 위해 500km나 떨어진 본토에서 배와 헬기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현재 필리핀은 9개의 섬을 점령하고 있다. 그 중심이 파가사 섬이다. 필리핀은 남사군도 일대를 칼라얀 제도라고 부르고 관할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다. 파가사 섬에는 물자 보급을 위한 대형 활주로가 깔려 있다. 현재 이곳에 사는 주민은 약 100여 명. 이들 대부분이 본토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필리핀은 이 섬을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각국들은 이와 함께 점령하고 있는 섬들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군인들을 배치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분쟁국들이 이처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94년 11월 발효된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하나의 작은 섬이나 환초로도 싱가포르 면적의 3배에 달하는 1,500평방킬로미터의 영해를 주장할 수 있고 경제 수역은 이보다 280배가 넘는 43만 평방킬로미터를 주장할 수 있다. 요점은 이와 함께 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유엔 해양법은 주권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 오키노 다이토지마. 일본은 현재 이곳을 기점으로 영해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곳을 지난 86년 처음 발견했다. 마리 섬이지 실제 물 위에서 보면 작은 암초에 불과했다. 일본은 지난 87년부터 3년 동안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이 작은 암초를 살려내기 위해 300억 엔을 투자하는 대대적인 영토 보전 공사를 벌였다. 수몰 직전인 2개의 암초에 7m 높이의 강철탑을 세우고 만여 개의 콘크리트 방제 블록을 쏟아부어 반경 25m, 높이 3m의 인공섬을 만들었다. 일본이 이처럼 사상 유례 없는 인공섬 만들기에 나선 것은 만약 암초가 사라지면 이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43만 평방킬로미터가 날아가기 때문이었다.
남사군도에서 각국이 영유권을 강화하는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곳에는 엄청난 석유 자원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100억 톤에서 170억 톤가량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네 번째의 매장량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에게 남사군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남사군도는 분명 풍부한 유전지대들로 둘러싸여 있다. 남사군도에서 석유 개발에 가장 빨리 나선 것은 베트남이다. 베트남 연안에서 120km 떨어진 파호 유전은 86년 구소련과 공동 개발된 것으로 베트남 일일 생산량 15만 배럴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은 근해에서 유전을 개발하기 전에는 석유 수입을 구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유전 개발로 하룻밤새 석유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베트남 근해 유전은 원래 모빌이나 쉘 등의 미국 자본이 발견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철수하게 됐고 그 후 석유 개발은 구소련에 의해 추진됐다. 현재 베트남의 석유 광구는 다시 서방 측에 개방돼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연안에는 170여 개의 광구가 있는데 그중 10여 개 이상의 광구가 외국 기업들의 참여로 개발되고 있다. 광구 중에 상당수가 본토와 직접 연결하는 파이프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이곳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브루나이도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원유 생산국이다. 현재 해상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이곳에 해상 유전을 가지고 있다. 남사군도 주변의 석유 생산과 새로운 해저 유전의 발견은 남사군도 해저에 묻힌 석유 자원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구군을 걸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이 지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땅이다. 이것이 바로 영유권 분쟁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다. 남사군도의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 가장 큰 기대와 집착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개혁 개방 정책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도 급속히 늘고 있다. 중국은 한때 세계 5위의 원유 수출국이었으나 94년부터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유전 개발이 다급한 실정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내륙 유전에 의존해왔지만 점차 고갈돼 가고 있다. 최근 중국은 신강성 지역 타림 분지 유전을 개발했지만 도로 사정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내륙 유전을 대체할 해상 유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바로 남사군도다. 중국의 한 내부 문건은 이와 관련 남사군도를 다음 세기 중국인의 생존 공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남사군도가 중국이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지향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듯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해군을 동원한 석유 탐사 호위 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전역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92년 2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영해법을 공표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대만, 조어대, 동사, 서사, 중사군도 등과 함께 남사군도가 중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영해법은 또 중국이 군함과 군용기로 외국 선박을 중국의 영해로부터 쫓아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가령 남사군도를 중국이 완전히 점령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국 영토 내에서의 활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영해법을 선포한 지 3개월도 안 된 92년 5월 중국은 남사군도 근해의 석유 탐사 개발권을 미국의 한 석유 회사에 매각했다. 중국이 매각한 광구는 베트남 연안에서 불과 150km 떨어져 있고 베트남이 자국의 대륙붕으로 주장하는 곳이었다. 중국은 추가 계약까지 포함해 총 3만여 평방킬로미터의 광구를 매각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매각된 광구 중 가장 넓은 지역이다. 계약 직후 베트남은 중국과 크레스톤 에너지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문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매각한 광구는 베트남의 영해 안에 있고 자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개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크레스톤사 회장은 만약 탐사가 방해를 받을 경우 중국 해군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토의를 거부해왔지만 자원의 공동 개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공동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역에 대한 석유 탐사를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중국 해군이 민간 채굴 회사들을 보호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작 공동개발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그 원칙에는 합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러면 그 공동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유권 주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가? 여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동개발하지 않는 데는 명분상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겠는가 그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공동개발에까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피하려고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중국 자체가 공동개발을 한일 간에 얘도 보니까 하는데 우리도 합세해. 그러니까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실제 본의가 꼭 공동개발을 하고 영유권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거면 문제가 다른데 속셈은 모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보는 계속되는 거죠. 현상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개발 형식이든 이걸 해결한다고 해결책은 그건 없고 이 현상이 계속되고 만약에 무슨 혹시 이게 정상적인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 뭐 전쟁이 나서 전시 무슨 그런 결과나 이렇게 되는 이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섭을 통해서 해결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80년대 이후부터 중국은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 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는 남사군도 분쟁 해결이 군사적인 힘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2년 4월 요망이라는 한 중국 잡지는 중국 해군력 증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는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다. 그것은 중국 해군의 최고 책임자인 장연충 사령관의 인터뷰였는데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중국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다는 것이었다. 또 중국 해군이 직접 석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최근 중국 해군의 활동이 남사군도의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지난 92년 10월 북경에서는 제14차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최고 지도부격인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 발표였다. 내외신 기자 6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발탁된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그중 이날 특히 주목을 끈 사람은 해군 출신으로 군인으로서는 처음 상무위원으로 발탁된 전 해군 사령관 류화청이었다. 그는 중국 해군력 증강을 선두에 서서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중심 인물로 류화청의 발탁은 그러한 해군력 증강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중국은 현재 3개의 함대를 운영하고 있다. 청도에 기지를 둔 북해 함대, 상해에 기지를 둔 동해 함대, 그리고 담강에 기지를 둔 남해 함대가 그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해 함대가 중심이었다. 그것은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냉전 이후 북해 함대의 중요성은 많이 줄어든 반면 잔장에 기지를 둔 중국 남해 함대는 남사 군도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점차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모든 자원과 예산 배분이 남해 함대 우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타 함대로부터 구축함, 잠수함들도 이전 증강 배치되고 있다. 남해 함대는 이미 6척 내지 8척의 최신 유도 미사일 구축함을 확보했다. 또한 10척에서 16척에 이르는 잠수함 배치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남사군도 주변국 중 인도네시아만이 유일하게 2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잠수함 증강 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군사력 면에서 분쟁국들에 비해 분명히 거인국이다. 중국은 현재 50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는 반면 이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만이 유일하게 2척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상함의 경우 중국은 55척을 보유한 반면 분쟁국들은 통틀어 25척에 불과하다. 항공기도 중국은 4,970대나 갖고 있지만 분쟁국들은 모두 합쳐 303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력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거리 해상작전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80년대 초 이후 해군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형 수상함을 퇴역시키고 현대식 잠수함 그리고 현대식 수상함을 건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수상함 그리고 해군 전력 전체를 볼 때 현재 남사군도에 대한 힘의 투사 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사군도와 같은 원거리, 남사군도의 경우는 해남도에서 약 1200에서 1800km의 위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현대식 주요 수상함뿐만이 아니라 보급 능력 그리고 공중 엄호 능력, 다양한 작전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아직 남사군도에 대한 힘의 투사 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러한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군사적인 면에서 러시아와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양국 국방 관계자들의 잇단 접촉이 이를 잘 말해준다.
중국은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미국과 군사 교류의 길이 막혀버렸다. 그동안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무기 개발을 추진하던 중국에게 이것은 큰 타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보다 가격도 싸고 기술적으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러시아의 무기는 중국에게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였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제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수호이 27기 도입 계획이다. 수호이 27기는 첨단 조종 장치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장착한 고성능 전투기로 특히 다른 전투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긴 항속거리가 최대의 특징이다. 수호이 27기의 작전 반경은 무려 1,500km에 달한다. 서방 전투기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료의 재급유 없이 남사군도 전체에 대한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투기다. 그런 의미에서 수호이 27기는 중국의 의도와 딱 맞는 최적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92년 이 전투기 26대를 도입했다. 그리고 올해는 4월과 8월에 각각 11대씩 총 22대를 추가 구입했다. 현재 중국은 모두 48대의 수호이 27기를 중국 내 기지 2곳에 각각 배치해놓고 실전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또한 수호이 27기 연구 기지도 이미 건설했다. 중국 남해 함대 사령부가 있는 잔장 남쪽, 하이난섬 남쪽 끝 지점에 위치한 사냐 비행장 근처 유린 해군 기지가 그곳이다. 중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사군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서사군도 영흥도에 1km 활주로 공사를 이미 끝냈다. 하이난섬에서 남사군도까지의 총 비행거리는 1,500km, 이 중 330km를 단축시켰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 4척도 구매할 계획인데 이 중 2척은 95년 3월과 11월에 도입됐고 나머지 2척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이 구매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은 고성능 공격 잠수함으로 최고 수중 항해 속도 17노트, 항해 거리는 무려 10만 킬로미터 이상이며 51명의 선원으로 45일간 지속적인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소음이 매우 적고 자동화율이 높아 효율적인 대잠 대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남사군도에서의 지속적인 원거리 작전에 가장 적합한 잠수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잠수함 운영 기술 획득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에서 승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제 무기 도입은 항모가 없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해상 작전 반경을 조금이나마 늘려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국은 현재 중국 해군이 지향하는 대양 해군으로의 도약과 원거리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항모 전단의 창설과 운용이 필수적이다. 중국도 이러한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 93년 이미 중국의 군 지도부는 중국 해군의 유일한 선택은 항모 보유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은 그동안 대역 항모의 구매에 잇단 관심을 표명하는 등 항모의 건조와 운용에 관련된 기술과 경험을 얻는 데 엄청난 집착을 보여왔다. 지난 92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되고 있던 항모 구입에 의욕을 가졌었다. 비록 건조 상태의 불량으로 구체적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항모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국의 항모 획득 가능성은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1985년 호주의 멜버른 항모를 도입하여 고철로 사용하였습니다만 이를 분해할 때 어떻게 이 항모를 건조하는지 이러한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련 같은 지역에서 모의 갑판을 이용해서 수직 이착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서 전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 해군 학원에서는 탑재기 조종사들에 대한 그런 훈련, 교과 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대외적으로 유럽과 미국 지역에 대해서 항모의 건조 기술, 특히 항모 함재기 사출 장치, 그리고 기계, 레이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항모를 향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91년 말 중국 해군은 항모 자체 건조 계획을 수립했다. 10년 내에 2척의 항모를 직접 건조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건조할 예정인 2척의 항모는 4만 5천 톤급 중량 항모로 약 50여 대의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항모 건조를 위해 지난 93년 중국은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9,600억 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했다. 중국은 오는 2003년까지 항모를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 아래 이미 다른 항에 항모 건조가 가능한 대형 도크 시설을 완공했으며, 상해 항에는 항모 배치를 위한 항만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중국이 항모를 갖게 되는 오는 2000년대 초반이면 중국 해군은 남사군도 지역에서 강력한 힘과 기동력을 갖춘 결정적인 무장 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까지 남사군도에 단계적으로 진출해왔다. 1974년 1월에 베트남으로부터 서사군도를 점령했고, 그로부터 14년 뒤인 1988년 2월에는 역시 베트남으로부터 6개의 환초들을 점령했으며, 작년 2월에는 필리핀으로부터 미스치프 환초를 점령했다. 냉전 시기 이 지역은 수빅만에 주둔하던 미 7함대가 관할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91년 미국이 철수한 뒤 이 지역의 힘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면서 중국이 강력한 대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남사군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역학관계상 중국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까지 남사군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금도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남사군도의 진출이 침입이나 점령이 아닌 잃어버렸던 자신의 땅을 다른 나라의 불법 점령으로부터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힘을 통한 중국의 남사군도 진출은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부들을 위한 이 시설물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뿐 아니라 중국이 궁극적으로 남사군도 전체를 자국의 내해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들은 아세안을 통한 외교적인 수단으로 대처하고 있다. 작년 7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연례회담에서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앞으로 국제법의 틀 안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남사군도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명백하며 이것을 명시한 중국 영해법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주권 문제에 관한 한 앞으로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군비 경쟁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93년 6월 러시아제 미그 29기 18대와 미국제 FA-18 혼액기 8대를 도입키로 했으며 또한 시울프 대공 미사일과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갖춘 두 척의 영국제 신형 프리킷함도 주문했다. 베트남도 러시아제 수호이 27기 12대를 구매키로 했는데 그중 6대는 이미 확보했다. 지난 92년 중국과 미스치프 사건을 겪었던 필리핀은 스페인제 미사일정 3척과 수척의 미국제 쾌속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인도네시아도 영국제 호크 경전투훈련기 24대와 독일제 잠수함 2척을 구매할 계획이다.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사군도 분쟁으로 인해 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기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은 이들 분쟁 당사국들만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남사군들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교통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4분의 1이 이 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매일 200여 척이 넘는 선박들이 이곳을 지난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을 지나 말레카 해협을 거쳐 극동 지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석유와 가스 수송선이 남사군도 지역을 통과한다. 만약 남사군도에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상 수송로가 봉쇄되기라도 한다면 분쟁은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의 이익과도 맞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현재 수빅만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 10만 명의 병력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미스치프 사건 직후인 지난 95년 5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법에 위배되는 남사군도에서의 해상 수송에 대한 그 어떤 방해나 간섭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5년 4월에 열린 미중 회담에서 전기침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난 워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필리핀이 공격받을 경우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남사군도 분쟁에 누구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현재 조어대 문제를 놓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2년 2월 영해법을 선포하면서 조어대를 자국의 영토로 선언한 바 있다. 조어대를 둘러싼 긴장은 현재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조어대 분쟁으로 대만, 홍콩 등에서는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조어대 부근 해상에서 이미 2차례의 해상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 중국은 최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일본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남사군도 진출을 줄곧 예의주시해오고 있다. 지난 93년 8월 일본은 중국이 서사군도에서 벌인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해양 관측 위성으로 촬영, 그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은 일찍이 자국의 해상 수송로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천해리 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군력도 착실히 키워왔다. 일본 해군력 증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그 미국의 그 전략 개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일 관계도 그렇고 주변 국가를 의식해서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몰래 해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해리를 방해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을 때도 주변 국가들은 자위대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해군력이 천해리를 방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했습니다만 이제는 천해리 방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해리 이상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은 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더욱더 그러한 현실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체의 그 경비 부담 때문에 태평양을 과거처럼 혼자서 방위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기술이 있고 또 첨단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평양 방위 분담을 더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란 것은 천해리뿐만이 아니고 말라카 해협을 넘어서 인도양 동안까지 해달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입니다. 일본은 여기에 대비해왔다. 현재 일본의 해군력은 질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의 평균 연령은 모두 10년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젊다. 잠수함도 평균 연령이 7.5년밖에 안 된다. 일본은 잠수함 연령이 16년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퇴역시키고 있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매년 한 척씩 새로 건조하고 있다. 한 척당 500억엔,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는 잠수함을 16년 만에 퇴역시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뿐이다. 일본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대잠 초계기 B3C를 무려 100기나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미국만이 갖고 있으며 척당 가격이 8천억 원이나 하는 세계 최고의 전함 이지스함을 2척이나 갖고 있고 현재 2척을 추가 건조 중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항모 보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93년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8,900톤급 대형 수송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송함은 영국의 인빈서블 항모처럼 유사시 48시간 이내에 항모로 긴급 개조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항모 보유 계획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이처럼 일본은 해군력 증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항모 보유 계획과 남사 군도를 둘러싼 아시아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해군력 강화는 우리의 해양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수출입 무역량의 99%를 해상을 통한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해상 수송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특히 경제적, 전략적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석유의 경우 해상 수송로를 통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익에 기초한 새로운 해양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며 남사군도 사태에서 보듯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해군력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사시 해상 수송로 보호 임무를 맡아야 할 우리의 해군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현재 우리 해군력은 일본의 3분의 1, 중국의 4분의 1 수준이며 대만의 해군력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해공군력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이는 우리 해군력의 상대적 축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우리 해군은 항만이나 연안 방어 수준의 제한적 대기대 전력, 대잠수함 전력 정도만 갖추면 됐고 원해에서의 대양 함대 작전은 불필요했다. 이런 탓에 우리 해군은 연안 해군 수준의 제한된 전력만을 갖췄고 지금도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해군도 대양 작전이 가능한 3,000톤급 이상의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의 해상 수송로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해양 전략을 세우는 데는 대단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 한국의 해군력이 항공모함이라든가 또 이지스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10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해군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은 그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국민 복지에 쓰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의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사군도는 현재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그 불씨는 언제 타오를지 모른다. 우리는 남사군도 사태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이 군사력 열세로 중국의 점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 현대에 있어서 모든 국가적 목표가 군사력의 우위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사군도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군사력의 우위, 특히 해군력의 우위 없이는 그 어떤 정치적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